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의료비 증가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는요, 국민건강보험 이외에도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다양한 보험 상품들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보험에 잘 가입하기 위해선 중요한 조건이 있죠. 현재 건강한 사람, 그리고 아무 병력이 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지금 질병이 있거나 혹은 유병자분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비싼 보험료로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비싼 보험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비싼 보험료는 덜어보시고요. 큰 보장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지금 질병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겐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자,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보험료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그 노하우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비싸서 보험 가입을 주저했던 보험, 또 어렵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너무 비싼 나머지 중도에 포기했던 보험, 그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을 비싼 보험 내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또 하나는요, 유병자라서 내가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기 때문에 표준체보다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던 유병자분들을 위한 간편심사 보험을 비싼 보험 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건 딱 2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종신보험이랑 유병자 보험입니다. 자, 먼저 종신보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필요하긴 해. 이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 예. 또 하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좀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 나는 아픈데 나는 약을 먹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보험 가입도 종신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또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같은 보장인데 이 종신보험을 기존에 알고 계시던 종신보험보다 최대 10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이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플랜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종신보험은 보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비싼 보험료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병자 간편보험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을 먹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간편심사보험인데요. 이 간편심사보험은 부담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대신 그에 따른 대가로 할증된 보험료를 처음 가입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작 고혈압, 당뇨, 갑상선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분들보다 건강관리를 정말 더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고가 없이 쭉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증대행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보험은 가입하고 5년 동안 전혀 사고가 없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5년 뒤에 무사고 전환이 돼서 최대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은 할증된 보험이었지만 5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으면 45% 할인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입하면서 또는 가입하고 5년마다 건강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리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요. 최대 5살까지 내가 신체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어리다면 30%까지 할인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 할인이 또 중복 할인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 75%까지도 가능한 보험 플랜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신보험 그러면 100세까지 언제 죽든지 보장해줘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70년대 남자는 58.7세, 여사는 65.6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쭉 증가하면서 2014년이 되면 남성분은 79세, 여성분은 85.5세, 남녀 차이는 6.5년인데요. 100세 시대, 110세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2018년도 보면 남성은 79.7세, 여성은 85.7세, 평균은 82.7세로 아주 완벽한 누구나에게 다 보편적인 100세 시대, 110세 시대는 아닙니다. 즉, 종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망에 대한 부분인데 평균적으로는 80세이기 때문에 80세까지만 준비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아니더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종신보험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90세, 95세, 100세에 사망할 때 내가 사망보험금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는 걸까요? 네, 진짜 종신보험이 필요한 경우는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막내 자녀가 대학 입학하기 이전에 혹시 큰일이 당해서 사망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녀, 막내 자녀가 결혼하기 이전에 가장 또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큰일이 나서 내가 그 역할을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게 종신보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100세까지 보장되는 거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 가장 필요한 시기, 부모로서 책임져야 되는 시기만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 남자 사망, 40세 이상의 사망률을 보면요, 21%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시기는 이 40세에서 65세를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망보장을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취지입니다. 자, 종신보험은요, 100세까지 보장한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해 보면 언제든지 사망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쌉니다. 40세에 가입하든 30세에 가입하든 50세에 가입하든 100세 이상까지 보장을 받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서 선뜻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게 이제 저해지형 종신보험인데 이것도 역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딱 두 가지 대안입니다. 자, 비싼 종신보험료 탈출하는 해법 첫 번째, 정기사망보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망 준비를 하는 가장 필요한 시기는요, 가장이나 부모로서 꼭 책임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게
40에서 65세 전후한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신보험은 특정된 시간까지를 하지 않고 한 번 가입하면 100세까지 쭉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정기사망보험은 10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기까지만 사망보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해지 종신보험보다도 훨씬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평균적으로는 종신 저해지보다도 25에서 50%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보험료로 결국은 더 많은 살아있으면서 필요한 생존 보장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연금이나 노후 준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딱 하나 받고 끝나죠. 근데 정기사망보험은 일시금으로 받는 거 말고도 매월 생활자금 형태로 2년 또는 5년 확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매월 생활자금을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일시금도 받고 생활자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한 게 정기사망보험입니다. 두 번째 비싼 종신보험에서 탈출하는 해법 두 번째입니다. 체감형 종신보험입니다. 아마 낯선 용어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체감형 종신보험은 정기보험이랑 종신보험 이 두 가지 보험의 장점만을 조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70세까지는 종신보험 성격이 강해서 30세에 가입했던 40세에 가입했던 70세까지는 예를 들면 1억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71세부터 80세까지는 정해진 딱 10년을 더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정기보험 성격, 그리고 81세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사망을 언제까지 평생 보장해 주는 종신보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플랜 하나 예시를 들으면요. 1억짜리 사망 보장을 한다고 했을 때 70세까지는 1억 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71세에서 80세까지는 이거의 50%인 5천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81세부터는 1,000만 원으로 사망 시때까지 계속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종신과 정기와 종신의 장점만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다. 두 번째 특징은 납입이 완료된 시점, 납입이 완료된 시점에 내가 더 이상 종신의 기능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노후자금으로 전환한다든지 목적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급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싼 종신보험료 탈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기사망보험 또는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험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보험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생명보험의 저해지 종신보험 20년 납입하는 걸로 1억짜리를 가입한다고 하면 여자 45세가 20만 7천 원입니다. 이것도 저해지기 때문에 20만 7천 원이고요. 50세가 23만 2천 원, 55세가 26만 3천 원, 60세가 30만 3천 원입니다. 남성분들은 이 연령대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죠. 24만 3천 원, 27만 7천 원, 31만 9천 원, 37만 7천 원입니다. 저도 권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싼 종신보험을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정기보험으로 하면 20년 갱신, 20년 뒤에는 또 갱신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시기 20년을 1억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여성 45세가 16,500원입니다. 자, 20만 7천 원이었던 종신보험을 16,500원이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 24만 3천 원인데 4만 3,1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45세인데 20년, 65세까지 가장 필요한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시기를 1억으로 준비하는데 24만 3천 원이 아닌 4만 3,100원이면 됩니다. 자, 50세 볼까요? 여성 23만 2천 원인데 2만 4천 원이면 되고요.
남성이 27만 7천원인데 6만 5,600원이면 됩니다. 50세 남자분도 종신 1억을 4분의 1 수준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년이라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체감형 종신보험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자, 똑같이 다 20년 보험료를 납입하는 겁니다. 70세까지는 1억 원입니다. 71세에서 80세까지는 5천만 원. 81세부터 끝까지는 1,000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요. 여성 45세가 5만 5,500원, 50세가 6만 800원, 60세가 7만 6,700원입니다. 남성은 45세가 9만 300원, 10만 2천원, 11만 7천원, 13만 5천원이 됩니다. 자, 체감형 종신보험만 보더라도요. 여성 50세가 종신은 23만 2천원인데 6만 800원이면 됩니다. 4분의 1 수준이죠. 또 남성분 27만 7천원인데 50세면 10만 2천원. 반도 안 되는 보험료로 준비할 수가 있다. 이 줄어든 보험료로 또 다른 연금이나 더 많은 생존담보를 준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훨씬 많이 줄어들 수가 있죠. 자, 건강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병자도 정기보험 체감형이 가능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종신보험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워 라고 하셨다면 정기보험과 체감형으로 역시 유병자분들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5천만 원 기준인데요. 자, 생명보험 저해지로 여성 50세면 14만 2천 원이고요. 남성은 16만 500원입니다. 5천만 원일 때. 근데 정기보험이면 14만 2천 원, 여성 50세가 12,100원이면 되고요. 네, 남성분은 16만 500원이었는 게 3만 2천 원이면 됩니다. 체감형 종신인 경우에 70세까지는 그러면 5천, 71에서 80세는 그 반인 2,500만 원, 81세부터는 1,000만 원으로 해서 50세 여성이 4만 5,700원, 50세 남성이 6만 9천 원이면 됩니다. 표준치와 마찬가지로 유병자분들도 종신보험의 4분의 1, 2분의 1 수준이면 준비할 수 있다. 동일한 보장인데 굳이 비싼 보험료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유병자 보험도 대표적으로 비싼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가 없죠. 부담보가 없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유병자라면 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담보 없기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이게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런 유병자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내가 고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내가 당뇨약을 먹기 때문에 또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5년, 10년 동안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경우를 현업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주는 할인되는 유병자 간편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은 동일한데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인을 받느냐? 자, 가입하고 5년 동안 무사고, 즉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급성심근경색증 증상이 없었고 입원 수술 치료력이 없어요. 그러면 가입하고 5년 뒤에 표준체로 전환이 돼서 최대 45%까지 할인이 됩니다. 할인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5년 동안 냈던 할증된 보험료의 일부를 책임 준비금을 또 무사고 축하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인뿐만 아니라 무사고 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할인입니다. 첫 번째 할인. 두 번째는요, 건강나이 할인을 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유병자뿐만 아니라 건강체도 이걸 가입할 수 있어서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50세인데 법정 나이로는 50세예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 운동 관리를 해서 실제 건강나이를 봤더니 48세예요. 그럼 2살이 어린 거잖아요. 그러면 할인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 가입 시점부터도 가능하고요. 가입하고 매 5년마다 측정을 해서 내가 신체 나이보다
건강하다 그러면 할인을 줍니다. 한 살 어릴 때마다 7%씩 할인을 해줘서 최대 5살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 30%까지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건강 나이 할인은 뭐냐면요. 키, 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상 수치에 있는데 표준만 한다 그러면 건강 나이 할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관리 대표적인 게 운동이죠. 운동의 대표적인 건 걸음입니다. 걸음 목표를 내가 가입하고 하루에 6,500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슈퍼를 왔다 갔다 하루에 한 2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거를 1년 중에 180일 이상만 내가 달성한다 그러면 가입한 그 다음 해부터 1년씩 최대 4번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라고 해서 할증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내가 걸음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 3가지 할인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할인 보험은 그럼 보장이 다른 건 아닐까? 보장이 줄었기 때문에 할인되는 거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장 내용을 한번 보면요. 3대 진단, 대표적으로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500만 원으로 제가 한번 세팅을 했고요. 암 진단 추가 500, 뇌혈관 500, 허혈성 500. 자, 최초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500, 여기서 500,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대표적인 2대 질환인 뇌로 내가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최초라 그러면 여기서 500, 여기서 500, 또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1000만 원을 넣습니다. 자, 부정맥, 빈맥, 서맥과 같은 또 심장 판막 같은 뇌혈관이 아닌 심장질환 수술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당뇨 고혈압 수술비 50만 원, 그리고 71대 수술비, 수술 회당으로 받을 수 있는 71대 수술비를 500에서 10만 원까지 넣고요. 요즘 대세인 상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도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험을 준비하시면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할인되는 유병자 간편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에서 500, 3대에서 500. 자, 수술을 받았으니까 심뇌혈관 수술비에서 1000만 원, 71대 중에 22대에서 500만 원, 질병 수술비에서 10만 원, 뇌질환 수술을 받았으니까 질병 5종 수술에서 500 해서 3,0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혈성도 마찬가지로 3,01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인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72대에서 500만 원, 질병 수술비에서 10, 3종 질병 수술비에서 50, 그래서 560만 원 받습니다. 자, 또 추간편 탈출증으로 간헐 수술을 했다. 그러면 71대 35대 수술비에서 50, 질병에서 10, 3종 수술비에서 50, 그래서 무려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보상 사례인데요. 이런 보장을 동일하게 간편심사처럼 받으면서 만약에 내가 무사고 5년을 해서 표준체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인 혜택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자 50세가 앞서 말씀드린 이 보장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50세가 남자가 94,400원이고요. 55세가 12만 원인데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94,400원이었던 게 얼마로? 52,980원이 됩니다. 무려 할인이 41%나 됩니다. 자, 55세 12만 원으로 부담스러웠지만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면 71,910원으로 할인이 40%나 됩니다. 5년 뒤부터는 할인된 보험료로 쭉 납입하시면 돼요. 자, 여성분들은 74,000원이었던 게 36,000원이면 됩니다. 무려 50%나 할인이 됩니다. 55세인 분도 89,000원이었던 게 45,000원으로 무려 또 5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사고 전환일 때만 할인이고요. 여기에 건강나이 할인, 거름목표 할인까지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더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유병자로서 비싼 보험료를 끝까지 쭉 계속 낼 필요가 없다. 이 보험을 가입하시면 할인을 3가지씩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주저했거나 또는 중도 포기했던 대표적인 보험인 종신보험과 유병자 간편심사 보험을요, 이제는 가성비 좋은 정기보험,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가장 부모의 책임 시기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 할인되는 간편보험으로 이제 유병자분들도 중간에 할인받아가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싼 보험하면 떠오르시는 게 아마 종신보험과 유병자 보험일 거예요. 비싼 보험료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가장이 내가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질 자녀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시기만 준비를 하는 정기보험,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기부터 보장의 내용을 점점 줄여가는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최대 보험료를 10분의 1까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유병자분들은 뭐 어차피 유병자 보험 비싸지 뭐 하면서 손 놓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유병자분들도 3단 콤보 할인이 되는 보험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건강 나이에 따라 할인이 되고요. 내가 많이 걸었으면 또 할인이 되고, 또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건강체 보험료로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동안 비싼 보험료가 고민이셨던 분들의 그 탈출구를 오늘 좀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미 기존의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오늘 소개해 주신 정기보험이나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네, 물론 무조건 다 전환이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환이 유리하신 분들은 가입한 지 한 2, 3년 이내 남아있는 그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는 분들인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이시라면 정기보험, 체감형 종신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현재의 내 나이랑 가장이나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시기를 감안해서 정기 사망보험과 체감형 종신보험을 좀 선택해 보신다면 훨씬 가성비 높게 효율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부모나 가장으로서의 이 책임 기간이 포인트라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만 내가 보장을 준비하고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한번 과감하게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기존의 유병자분들, 유병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이것도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네, 이미 이제 구 버전의 간편심사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내 보험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유병자 보험이 뇌출혈 진단,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까지밖에 안 되더라. 또 갱신형이라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은 건강하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할인되는 유병자 보험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 진단까지 되고요. 급성심근 경색증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도 되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도 확대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5년 동안 아무 일 없으면 무사고 표준치 할인이 가능하고 또 건강 나이 할인도 가능하고 내가 거름 목표를 달성해서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또 할인을 받기 때문에 굳이 할증된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전 유병자 보험이라면은요, 가입의 그 보장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장 범위는 넓게 거기에다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비싼 보험인 종신보험과 유병자 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유병자분들도 이런데 지금 건강하시다면 정말 최적의 보험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건강하신 분들, 유병자 분들, 지금 상황에 맞게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 설계에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지 화면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세 남성입니다. 평소 저는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응급실을 찾게 됐고요.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정말 억울하더군요. 병원에서도 동시에 이 두 질병이 발생하는 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저는 수술 없이 약물과 재활을 통해서 치료에 전념했고요. 보험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가입된 보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대로 된 점검을 좀 받고 싶어요. 보험플랜 119에서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40대 직장인 남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좀 자부심을 느끼시던 분이 이런 질병을 만나게 되면은 좀 적잖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백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분 증언을 통해서 저희도 좀 이 보험 가입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분 증언은 어땠나요? 네, 일단 이분의 증권을 봤을 때 보험금을 받으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연 내용과 거의 유사한 실제 제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시청자님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은 좀 더 현실적이고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일단 내용들은 제가 거의 흡사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거의 흡사한 내용을 제가 실제 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두 가지 상품을 가입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짜여지는 기본적인 구성은 정말 잘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령이나 가입한 시점으로 봤을 때도 보험료가 그렇게 과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합계 보험료가 한 14만 원 정도 되시는데요. 어차피 종신보험을 필요로 하셨고 종신보험에 대한 니즈도 있으셨고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누구나 노멀하게 쉽게 잘 준비하신 보험이세요. 근데 하나 흠이 있다면 증권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5년 갱신부 특약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젊고 좋은 보험 내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일단은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과 현대해상의 실손보험을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저희들이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사망보험금이라고 해서 1억이 가입되어 있으신데 이 중에 종신보험으로 쭉 가는 혜택은 4천만 원 이게 주계약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사망보험금을 주는 정기특약이라는 걸 부과해서 6천만 원 해서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준비하셨고 이제 하시는 업무가 일단은 현장직에 있으셔가지고 상해 사망을 이역을 하셔가지고 상해로 사망했을 때 2억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암 진단비가 2천이 있으시고 암 입원비 10만 원, 암 수술비 200만 원. 거기에 1종부터 5종 수술, 생명보험사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술 특약이 1호종 수술로 이제 20만 원부터 5종 수술에 뭐 1,000만 원까지 하는 2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큰 질병인 암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대 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으로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입원하게 됐을 때는 3일 이후부터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유사암 진단비는 과거의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의 10%가 보험금이 지급될 때는 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장기간병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치매보험과 많이 유사한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셔가지고 2천만 원 있으시고 거기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손보험이 3년 갱신부로 입원 시, 통원 시 약 처방받을 때 보험금을 받는 금액 해가지고 총 납입하는 보험 13만 7,380원이세요. 근데 이제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대 질환 가입하실 때 뇌혈관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되시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생명보험사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 당시에는 아마 뇌졸중이나 또는 협심증을 보장하는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담보가 생명보험사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담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험사들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담보를 보장해주게 됐었죠. 그래요. 그래서 상품의 특징들 하나하나 다시 보면은 일반암, 유사암, 주기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CI 보험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CI 보험은 주기약 사망보험금의 50% 또는 80%를 CI에 해당될 때 선지급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CI 보험과 다른 회사의 리빙케어 종신보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의 증권을 좀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보장이라고 꼽는 것들요. 보장 내용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진단금인데 거기에서 일단 암은 괜찮으세요. 그리고 2대 질환인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 문제가 있는데 예. 저희가 방송에서 보거나 또는 인터넷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 CI 보험이나 리빙케어 보험이 나쁘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이 보험은 절대 CI 보험이지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CI 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별도의 진단금 없이 주계약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CI에 해당됐을 때 주계약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이 부분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되는 CI 보험들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CI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진단금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 이분의 보험이나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CI에 해당이 안 돼도 이분은 진단비를 2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CI에 해당되면은 보너스로 더 사망보험금의 50%나 80%를 받는 거예요. 2대 질환도 마찬가지로 범위는 작지만 별도의 진단금이 있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I 보험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네.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통해서 시청자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보험 내용은 요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상황도 거의 비슷하고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게 됐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받은지를 지금 표로 정리해 주신 거죠? 네, 네. 실제로 제가 지급을 해드렸던 사례인데 이제 뇌출혈 진단, 뇌경색과 뇌출혈이 같이 왔기 때문에 3천만 원 진단금이 다행히 지급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CI 하면 죽을 병처럼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CI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신보험에 납입 면제 혜택되는 게 50% 장애율인데 예. CI는 25% 장애율이 나오면은 선지급되고 납입 면제 혜택을 받으세요.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CI 진단금도 해당이 되셔서 2천만 원 받으셨고 또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길으세요. 제가 제 사례를 보면은 이분은 수술도 안 하시고요. 그냥 약물 치료와 이런 것만 동일하게 하셨는데 입원 기간이 굉장히 기세요. 그래서 보면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가지고 입원비만 지급된 게 거의 보시게 되면 1,000만 원 가까이 되시게 많이 되거든요. 받으셨네요. 네. 이분 같은 케이스는 좀 운이 좋은 사례라고 봐야 될까요? 보장을 받기에는. 그렇죠. 그런 이게 거죠? 그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좋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렇죠. 저희가 보험의 예. 내용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 같아요. 완전히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예. 나이도 어리신 나이에 두 가지 질병이 같이 온 것도 놀라운 케이스지만은 사실은 수술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원 기간이 길고 예. 그다음에 재활 치료 기간이 이렇게 길었다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총 ING 생명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6,100만 원 정도 되세요.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셨죠. 한 5년 정도 보험료를 내시고 6,100만 원 받았으면 적지 않은 보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으셨어요. 예. 거기에다가 또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회사가 대신 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기에 환급금이 제가 낸 것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만기라는 게 왜 존재해?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 80세까지 보장이 되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실손보험으로 2,750만 원 했으니까 대충 대충 이분이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7천 정도
8천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사례로 보여드린 이유 중에 결정적인 거는 다행히 이분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같이 왔잖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늘 이대 질환 준비하실 때 뇌혈관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 맞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뇌출혈이 같이 안 오고 뇌경색만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건강상으로는 뇌경색만 오면 다행인 건데 그렇죠. 만약에 뇌경색을 겪게 됐을 때 이분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때 되게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때 반성을 많이 하고 보험을 많이 들여다봤어요. 네. 이분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할지언정 저는 굉장히 뜨끔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께 꼭 이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로 잡았던 게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이 아니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라고 예. 가정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뇌출혈 진단비 안 나오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뇌경색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CI 진단금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5% 이상의 장애율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CI는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해당되기 때문에 뇌출혈이 아니어도 받을 수는 있는데 장애율이 25% 이상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받을 수 없을 미주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했을 때 이분은 입원비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장은 훨씬 더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실손보험 받는 거 문제 없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입원비 받는 거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진단비가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계속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납입 면제 혜택도 안 되고 예. 추후에 낼 보험료도 회사가 대신 내주지 않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번 시간에 뇌출혈과 가장 범위가 넓다고 하는 뇌혈관 질환이 어떻게 범위가 설정돼 있길래 다른 건지를 좀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예, 제가 많은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정말 다시 한번 짚어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보시면은 뇌출혈, 뇌경색 이게 얼마나 차이 하실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 거냐? 예. 라고 판단하게 되면 일단은 CI 보험하고 우리 손해보험사의 뇌혈관 질환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명보험사의 CI 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분류 코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주막하 출혈, 내내 출혈, 기타 외상성 2개 내 출혈, 그다음에 뇌경색증 이 4가지의 진단 코드가 일단 해당이 되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이 진단 코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가지가 맞춰야 되는 게 뇌혈액에 공급되는 이제 급격한 차단, 그래서 영구적인 결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장애율이 25%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또는 예. MRI나 이런 걸 통해서 위해 조건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발병 당시에 새롭게 출현됐다는 내용이 있으셔야지 CI에도 해당되고 그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플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은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이것만 됐을 때 보험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뇌혈관 질환으로 만약에 진단비를 꾸몄다. 그러면은 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진단 코드는 무조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밑에 뭐 추가적으로 더 붙는 영구적인 결손이라든지 MRI 촬영에서 나와야 되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병명 코드로 진단 코드만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질병분류 코드도 보시게 되면은요, CI에 해당되는 건 4가지 정도, 6가지 정도만 해당이 되는데 전체 뇌와 관련된 질병분류 코드는 한 26가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네, 뇌혈관 질환에 해당되는 것도 심장 질환도 네. 마찬가지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도 이제 요게 중대한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질병분류 코드에 급성심근경색 진단받는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료 기록부상에 전형적인 흉통이 존재해야 되고 또는 뭐 급성심근경 심전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심근효소 발생량 다시에 새롭게 상승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져야지만 CI 진단금이 지급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래 복잡하게 얘기했던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질병분류 코드에 해당되는 분류 코드만 받아가지고 진단서가 나온다고 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훨씬 넓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정말 이대 질환의 그 2글자 차이가 정말 크다. 범위가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명마다 코드가 있잖아요. 이걸 네. 우리가
표로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뇌혈관 질환 관련돼 가지고 보시게 되면 지주막하 출혈 확률도 굉장히 작아요.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때 중대한 뇌졸중에 해당되는 게 지주막하 출혈, 내내 출혈, 기타 외상수 출혈, 뇌경색증 이렇게 했는데 이 전체 네 가지 질병 분류 코드를 합쳐봐야 60%가 안 되세요. 확률이. 예. 거기에 뇌출혈만 됐다고 하면 10% 미만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네 가지 진단 분류 코드 말고 나머지 분류 코드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장 쪽 질환도 보게 되면은 여기 질병 분류 코드에 급성심근경색하고 협심증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CI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는 협심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심장 쪽 질환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게 협심증이거든요. 예. 근데 협심증도 걸린 것도 싫은데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유지하고 보험금도 많이 냈는데 진단금을 못 받는다? 한 푼도 안 이러면 나오죠. 그러면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게 난 다 돼 있어 하지 마시고요. 물론 믿고 받으신 전문가가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다시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증권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 보험이나 리기빙 케어 보험이 다 나쁘다가 아니니 다시 한번 내용을 꼭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작은 확률에 내가 보험료를 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보장 내용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이 제안 증권 내용을 보고서 네. 저의 제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기본적인 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갱신형 특약이 좀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갱신형이 옳고 나쁘고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없잖아요. 저렴한 비용을 내셨던 거고 납입 면제도 받으셨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고 했을 때 저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비를 한 2천 정도 추가를 하시고 거기다가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은 재발 확률도 높기 때문에 진단금 외에 수술 특약으로 하셔가지고 재발되는 것도 다시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도 만약에 내가 더 넣고 싶다면 넣으셔도 괜찮고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만약에 CI 보험에서 뇌출혈과 급성심근 담보를 빼고요. 그다음에 이대 질환 제가 제안하는 내용을 보탠다고 하면은 보험료는 상승하실 수 있는데 누구도 보셨을 때 좋은 보험을 컨설팅 받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보장 내용이 충분히 만들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제안된다 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 인상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내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이분이야 뇌경색과 뇌출혈이 동시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실 수가 있었지만 이런 사례가 거의 드물죠. 만약에 이분이 뇌경색만 왔다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는 차치하고 전혀 보장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들 뇌 쪽이나 또 심장 쪽 보장의 범위를 꼭 잘 확인을 하시고요. 이분처럼 아프고 나서 나중에 깜짝 놀라서 보장 내용을 확인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셔서 가장 넓은 보장으로 미리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 플랜 119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백수현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해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